안녕하세요. 현대경제원권 북테트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스트레스 참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건 내 스트레스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은 혹시 하시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실 저희 작가님 모셔왔습니다. 온스트레스 저자 강로아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기업교육 강의 10년차 그리고 온스트레스를 집필한 작가 강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을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같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이제 작가님께서 쓰신 좀 되게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좀 가장 관심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스트레스 협회라는 명칭을 갖고 우리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조금 더 덜 받는 방법,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하는 이런 협회 연구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각각 다 맡은 바 자리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좀 엮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읽다 보니까 보통 스트레스 책들은 이제 되게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되게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의외로 되게 사례라든가 네.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권해 주시는 내용들이 네네.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 외에 혹시 우리 책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 지점이 있다면 뭘까요? 맞습니다. 저희 제목이 온스트레스거든요. 이게 뭐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스트레스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그냥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스트레스라는 파도 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좀 살아가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온스트레스라는 그 명칭을 지었고요. 이 스트레스를 저희가 이제 파도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파도 위에서 우리 헤엄치는 서퍼들처럼 이 관리를 파도 타기를 잘 해나가자 이런 마인드에서 우리 취지를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예시들을 좀 전달을 드리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독자들에게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건 뭐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한테 또 자극을 줄 수 있는 자극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또 될 수도 있고요. 스탠포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이 심리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 47% 정도가 사망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그런 거죠. 평상시에 내가 스트레스를 나쁜 거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신체 활동이나 또 생각이나 이렇게 좀 전환이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는 나는 괜찮아. 혹은 이 정도는 나는 끄떡없어 견딜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요거를 잘 타협해 가면서 혹은 익숙해지면서 견뎌내 가면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스트레스에 내가 단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네.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일 때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네네네. 그쵸? 이게 왜냐면 같은 거를 두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그냥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라는 이런 취약점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면역력을 키워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음악을 들으시거나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또 어떤 분들은 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또 많은 취미 활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풀어나가는 방법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와도 풀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데 이렇지 않으신 분들이 좀 걱정이거든요. 스트레스가 와도 마땅하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그 온전하게 그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쌓여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의 컨디션 상태를 얼만큼 올려놓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은 자기의 컨디션을 올려놓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우리 독자들은 있는 분들은 참 괜찮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막 또 만들려고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취미가 없었다가 갑자기 옆에서 취미 생활을 가져야 돼요 하니까 뭘 가져야 되지 고민만 2년을 하다가 취미 생활 갖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의 관리법을 추천해 줄 만하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관리법이요? 네, 좀 쉽게 접근하면서 본인들이 긍정적인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책 안에 담긴 했는데요. 좀 팁들을 좀 말씀드리면 마땅하게 내가 시간을 내서 바쁘신 분들은 뭐 어디 가서 운동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일부러 뭐 사람들을 만나기도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평상시에 내가 하는 활동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는 것을 말씀드리면 음악 듣는 것을 다 누구나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만의 위시 플레이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 공간에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온 상태로 켜 놓으시고 청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시는 거예요. 뭐 혹시나도 이 음악이 조금 더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로 많이 가시는 카페에서 들리는 이런 소리들도 백색 소음으로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쁜 소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나한테 약간의 들리는 이 귀의 청각적인 이 효과가 좀 약간 주파수처럼 나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 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제 후각적인 효과를 좀 말씀드릴 건데 후각 테라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아침 저녁으로 우리 씻잖아요. 샤워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향기의 바디워시를 주신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향수 뭐 이런 걸 가끔씩 뿌려 주신다든지 그럼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힐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가벼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음악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후각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접할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접해 보시고 그러면서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책에서 보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에 대한 설명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인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자동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과거의 경험들이 부정적인 게 있을 때 마치 예전에도 이랬지라는 이 부정적인 내 마인드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 머릿속 안에서는요, 이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좀 올바르게 외부적인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그냥 작게 그냥 간과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조금만 더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게 스트레스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받아들이기에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로 생각하기 이전에 스트레스라는
그런 요소가 내 과거의 경험치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동 생각이라는 건데 그것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받아들이면 이게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그런 팁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바라보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작가님도 활동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관리해봐라 라는 등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의 활동을 좀 자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적인 스트레스 강의도 진행을 하지만 이 스트레스 그냥 말로만 하는 강의 말고 활동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이제 그 컬러와 함께 접목해서 컬러 테라피, 힐링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좀 시각적인 테라피에 속하기도 하는데 컬러를 많이 접하다 보면요. 새로운 이 색채 자극에 따라서 우리 시신경이 또 좋아하거든요. 그냥 무채색 색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들을 많이 접하다 보시면 이게 또 눈의 피로도 덜 수도 있고요. 내가 많은 색들을 좀 접하면서 또 나름대로 좀 힐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강의와 함께 이거를 좀 풀어가는 시간 컬러 테라피나 혹은 색채 심리 진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현 상태의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힐링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많은 활동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딱 들었을 때 시각이라고 하는 거랑 테라피라고 하는 거가 이게 좀 잘 안 만나지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으면 좀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오.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네. 우리가 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네, 바다. 무슨 색깔 기억나세요? 바다 하면 파란색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파란 색깔을 하면 떠올리면 바다를 연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연관돼서 우리 여름 휴가, 그래서 여행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억들 같이 좀 살아나면서 호르몬 또 관여를 할 수가 있고요. 시각적인 부분이 우리 몸의 감각기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5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오는 이 컬러 자체가 내 몸에 호르몬 자극을 변화를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뭐 EBS에서 이제 했었던 실험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을 방에다 가뒀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방 안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거기 좀 머무르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심장이 좀 쿵쾅쿵쾅 빨리 뛰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빨리 나가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반대로 파란 색깔 방에 또 이렇게 머무르게 했는데요. 편해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조금 더 심장 박동수가 좀 느려지기도 하고 좀 약간 릴렉스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컬러 자체가 우리 몸의 호르몬과도 연관돼서 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거를 좀 쉽게 우리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많은데요. 네. 그 중에 하나 있다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아이가 있으시니까 네네. 설명을 드리면 색칠 공부 있잖아요. 네네. 색칠 공부도 우리가 요즘에 컬러링 북이 또 시중에 또 많이 서점에 그쵸. 나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컬러 칠해보시고 또 이 색칠 심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이런 색깔을 칠했을 때 너는 지금 어떤 기분이구나 혹은 어떠한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 아이가 우리 대표님 아이가 좋아하는 컬러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네, 잘 모르세요? 네네. 예를 들면 노란색을 좋아해요. 네네. 노란색을 좋아하면 컬러 자체가 주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컬러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하면 뭔가 이제 막 새로 시작한 느낌?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새로 시작하고 뭐 색싹, 뭐 파릇파릇하고 우리 유치원 안에 그쵸? 쓰이는 이 색깔이 노란색이 많아요. 네. 그만큼 주목성을 주는 색깔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주목성이기는 한데요. 심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줘. 아. 심지어 노란 색깔을 많이 사용을 하거나 했을 때는 나를 좀 바라봐줘. 약간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색채 그 컬러링 북을 또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이 색칠하는 것도 나는 좀 도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예쁜 그림, 명화 테라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미술관 가지 않으셔도요.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셔서 충분히 보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고 네, 출력해 놓으셔서 벽에 붙여 놓으셔도 괜찮고. 저는 이제 색칠하면은 컬러링 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색을 좀 하면서 심리를 반영한다 이런 것도 좀 있기는 한데 네. 보통 많이 생각이 되는 게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라든가 뭐 이제 네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많이 돼요. 아, 네네. 그것도 좀 색칠 테라피하고 만나나요? 네, 맞습니다. 어. 맞아요. 본인이 이제 추구하거나 혹은 내가 심리적으로 원하는 필요로 하는 색깔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레드 컬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빨간색 옷을 입고 요즘 최근에 그런데 입고 자꾸 강의장을 나서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조금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컬러에서 그 에너지를 원래 레드가 정열적인 에너지를 또 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고 싶구나. 그래서 패션으로 또 이렇게 컬러 테라피를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집 안에서 예를 들면은 벽지를 좀 블루 계열로 해놓으면요. 우리 아이들 집중력에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많이 또 활용도 하시고 따뜻한 느낌의 뭐 핑크 색깔 커튼 하나 다르셔도 좀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컬러 테라피의 한 인테리어에 활용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독자분들도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떻게 색채라고 하는 걸 좀 활용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걸로는 뭘 좀 추천해 볼 수 있을까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컬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컬러를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컬러 뭐예요? 블랙이요. 회색이요. 흰색이요.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과감하게 도전을 많이 못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쓰여지는 색깔도 한정적이에요. 그러려면은 조금은 과감하게 색깔을 조금 나한테 입혀보는 거 요거 추천을 드리고 내 방 안에 옷장에 있는 색깔들이 다 검정하양이다. 그러면은 한번 올 계절에 이 계절에는 하나쯤은 조금은 색깔을 컬러를 좀 도전을 해보면 어떻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지금까지 이제 또 우리가 색채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춤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좀 더 뭐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좀 더? 네. 네.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좀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또 스트레스가 또 많아지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직장이 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새로운 가구도 또 배치를 해야 되고 컴퓨터가 또 들어오고 또 뭐 시각적인 것에서부터 혹은 내가 또 집에만 있기 때문에 또 그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납니다. 그죠? 부대끼는 시간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 있어요. 스킨십도 방법이 되는군요. 네, 스킨십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을 이제 친한 가족들이나 점점 이제 가족이 되면 스킨십을 많이 안 한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데이트를 하면서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함께 좀 더 부비부비 많이 하시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더 좋은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그리고 또 옥시토신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또 스트레스가 또 해소될 수 있다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쩌면은 뭐 춤이나 색채 이런 것들은 직접 내가 뭔가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스킨십은 내 옆에 누군가만 있으면 그냥 스납스 한번 해주셔도 이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요. 뿜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나눠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중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으시고 이것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는 우리 온스트레스 이야기 책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